행정처분이 두 문제 나옵니다. 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것들. 지금 순서가 뭐 32번 다음에 33번 돼 있는데, 그럼 33번부터 먼저 하고 32, 34, 35, 36, 이게 37, 38번까지 최소한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럼 33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입니다.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게 휴업이고, 업무정지는 잘못해가지고 당한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휴업기간 중에 폐업도 가능하고 재등록도 가능하다. 다만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한번 폐업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죠. 중개인은 다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휴업은 휴업기간 중 업무 재개 가능하다. 재개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했다고 해서 무등록업자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등록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등록업자가 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할 경우,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휴업은 재개신고를 해야 되지만,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 끝나면 업무 재개한다는 신고 없이 바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휴업 신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즉시 업무를 재개할 수 없고, 사전에 재개 신고를 하고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반환받은 후 업무 개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한 이전을 받아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등록증은 반납한다. 근데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개사는 기간 만료 후 즉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한 이전 신고를 받아줄 수도 없다. 등록증은 미반납이다. 미반납, 반납하지 않는다. 업무정지는. 공통점입니다.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모두 사무소는 두어야 합니다. 사무소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폐업을 안 한 상태에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폐업을 해버리면 다시 1년 안에 재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업무 3개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휴업 안 한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등록관청은 매월 휴업 신고사항과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휴폐업 신고사항,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그 다음에 휴업, 업무정지 모두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휴업은 예외적으로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6월 초과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중등록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휴업, 업무정지기간 중 보정만료일이 도래했을 때 업무 개시 전까지만 재보정 설정하면 된다. 이건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업하고 있는 사이에 보정기간이 만료돼도 다시 계속 휴업하고 있다면 설정 안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2번, 34, 35, 36, 37, 38번까지, 37번까지가 전부 행정처분인데요. 행정처분이 시험에 두 문제는 출제됩니다. 행정처분이 시험에 두 문제는 출제된다.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이 5개를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처분권자가 누군지, 처분권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 처분권자, 처분 대상자. 그 다음에 청문, 들을문, 청문을 해야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보고, 통지. 그 다음에 반납해야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제척기간.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기속이라는 말은 재량권이 없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사유. 자, 자격취소는 누가 하냐면,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한다.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업무정지도 등록관청.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는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업무정지도 개업공개사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취소가 될 수 있고요. 청문은 들을문. 청문을 하는 것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지정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하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진술기회는 줘야 합니다. 의견진술기회를 주라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진술기회를 줘야 하고요. 보고는 자격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통지도 자격 취소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예, 잘못 적었네. 이게 의견 진술이 청문을 했으니까 의견 진술 안 하고 이게 위에인데 의견 진술 잘못됐네요. 취소는 이 동그라미가 청문이죠. 취소 3개는 청문해야 되고 자격 정지, 업무 정지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예, 그래서 취소 3개는 청문을 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 부여입니다. 통지는 자격 취소만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입니다.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의사가 통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죠.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하는 건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실에 해당한 것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위에 자격취소는 자격취소를 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못 보게 통지를 해준다고요. 나머지 통지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통지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준다고.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반납은 취소만 반납합니다. 자격취소 그래서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등록취소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지정취소는 취소라도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반납 규정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제척기간인데 시중에 있는 책에는 때로는 소멸시효라고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속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기속행위, 할 수 있는 것을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자격취소는 기속행위입니다. 자격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정지는 재량행위입니다.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하여야 하는 게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지정취소도 할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가 4가지입니다. 부양, 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되면 자격 취소돼야 안 돼요. 집행유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되죠. 선고받은 경우니까.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 안 돼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유예됐으니까. 선고를 받고 집행만 유예된 경우는 자격 취소된다고요. 이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된다. 물론 이 법 위반입니다. 저 법 위반해도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는 안 되지만 등록 취소는 되죠. 결격 사유니까. 오늘 결격 사유도 했잖아요. 결격 사유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 집행유예는. 근데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됩니다. 자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중 금인 확인서. 구체적 기준이 6개월, 3개월이 있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계약서, 이중 소속, 금지행위,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은 안 됩니다.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거 8가지입니다. 해부를 결의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부, 부검이죠, 부검. 자, 해가 뭐냐면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망부로 등록한 경우, 거짓 부정한 망부로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결격사유. 아까 결격사유가 등록 취소인데 5가지는 제외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록 취소할 수도 없다. 시험에는 그 5가지 예외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결격사유면 등록 취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하거나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기간 중인데 업무를 시킨 경우 취소해야 됩니다. 이 법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 2 플러스 1이니까 3번 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2번은 이미 받았고 1번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11가지가 있는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임의적 취소, 법 14조 겸업 제한 위반, 임의적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 물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쟁이, 매무수거, 관직상투,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3 플러스 1입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다만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가 1번밖에 포함 안 됐다면 이미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2 플러스 2 임의적 취소입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 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15개가 있는데 결정, 공일임, 이게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구체적 기준 앞에 5개 결정 공일임 6개월, 나머지 9개는 3개월, 기타 등등, 마지막 기타 등등 1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결이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즉 소속 공개사나 보조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1.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는데 구체적 기준 6개월이다.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 2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게 2개입니다.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감독상 업무지역 범위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가 시도죠.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3개월, 구체적 기준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입니다. 그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용신고 안 해도 처벌규정이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그 밖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에 해당돼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하면. 예를 들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기타 등등 여기에 해당돼서 업무정지 안 하면.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그 다음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부운정 1회. 5가지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이 구체적 기준의 6개월, 3개월이 있는데 6개월, 3개월, 1개월이 있는데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에서 2분의 1을 늘리면 9개월이지만 9개월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법에 의해서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6번, 37번까지는 했고요. 38번. 38번의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법 제40조에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시 행정처분은 이전 후 사무소 수재지 관할 등록관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휴업도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취소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는 X죠. 등록은 법인 한 번밖에 등록 안 했잖아요. 그래서 법인 등록 취소되면 모든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모두 업무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그 다음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기간 3년 초과시 옛날 거까지 등록 취소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폐업을 했다면 승계되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다만 폐업기간 1년 초과시 처분이 불가능하다. 표 밑에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려하여야 합니다. X입니다.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 시 결격기간은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취소되기 전에 스스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취소되니까 취소되면은 3년 동안 다시 등록을 못하니까 폐업했습니다.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있는데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면 법제 40조에 보면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등록을 해도 옛날에 절대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하면 예, 지금 등록 취소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등록 취소되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만큼은 빼줍니다. 1년. 그러면 2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해서 등록 취소돼서 2년 지나면 결국 합하면 3년 동안 업무할 수 없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따라서 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해버리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요? 왜? 등록 취소해도 폐업기간 3년 빼주면 결국 0이잖아요. 그래서 폐업기간 3년 지나면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정지는 가장 긴 게 6개월인데 6개월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해서 재등록해도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습니다. 이 법제 40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내가 어려운 건 다른 분들도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라고 했습니다. 1월 1일 날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2월 1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을 해가지고 만약에 9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업무정지 당하면 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고 했는데 아직 다 1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잔머리 굴려서 이거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기간 폐업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취소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도입니다. 자, 테마 39번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비교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세 가지라고 했죠. 무부양, 무등록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한자를 신고해야 무부양 이 세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이거 외에 중개, 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 신고해도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이 3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 미사용, 이 세 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적발당한 사람은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3년에 3천만 원,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5% 가태료,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개별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0%,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에 의하면.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공소제기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소제기, 재판 회부, 기소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 공소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자기 선에 끝내버리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공소제기, 기소한 경우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다 포상금은 받습니다. 기소유예도 포상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소중지는 포상금 못 받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포상금 받으려면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법은 중요하진 않는데 어차피 했으니까 불법 전매를 하면은 징역, 벌금,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이 있어야 포상금 받습니다.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원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이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입니다.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이고요. 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50만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 100분 50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의 모두 시군구재원으로 충당한다. 시군구재원으로. 주택법에는 딱히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주무부서가 시도더라고요.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니까 시도 예산으로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슷하니까 비교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2인 이상이 오면 균분,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분,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2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현이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제도 신고하고 오늘도 신고하고 여러 명이 신고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최초로 한 자만 지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뭐 이거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0분 좀 쉬는 시간을 좀 주무세요. 쉬었다가 40분부터 하도록